나 괜찮아. 정말 너무해. 음악 왜 우리 둘 중에 나만 상처받아야 해? 이야 작가. 얘야, 지수는 안 올 거야. 그만해. 왜 그런 생각을 하는 거니? 준호는 침착하게 어머니 김 여사에게 답했다. 그의 눈은 교회 정문에 고정되어 있었다. 하객들의 웅성거림은 신경 쓰이지 않았다. 사제는 슬픈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준호야, 어쩌면 지수가 마음을 바꿨을지도 몰라. 그는 재단을 떠났다. 몇 시간이 흘렀지만 문은 여전히 열리지 않았다. 준호는 직접 문으로 걸어갔고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다. 말도 안 돼. 어디 교통체증에 갇힌 거겠지. 지수는 날 사랑해. 나한테 이럴 리 없어. 그는 스스로를 진정시켰다. 준호가 문을 열자 그 앞에는 멈춰서 있는 웨딩카가 보였다. 지수씨. 그는 창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없었다. 곧바로 공포가 그의 온몸을 덮쳤다. 김 실장. 그는 운전사의 멱살을 잡았다. 지수는 어디 있어? 그는 차갑게 물었다. 사장님, 사모님께서 죄송하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젠장. 준호는 차를 걷어찼다. 눈물이 순식간에 그의 눈에서 쏟아져 내렸다. 어디로 갔어? 왜 진작 말 안 했어? 진작 말했더라면 내가 쫓아갔을 텐데. 내 앞에서 사라져. 그는 얼굴에 손바닥을 비볐다. 운전사를 향해 욕설을 퍼부었다. 분이 풀리지 않아 창문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준호야, 준호, 아들아, 그만해. 흐느끼는 어머니가 뒤에서 그를 안았다. 피가 나잖아. 김 실장, 구급차 불러. 어머니가 운전사에게 명령했다. 그는 어머니의 손에서 벗어났다. 어머니는 그를 쫓으려 했다. 얘야, 그 여자는 너를 가질 자격 없어. 싫다면 그냥 내버려둬. 그녀는 최고의 것을 잃는 거야. 너를 바보로 만들었어. 내 아들. 준호는 귀가 먹은 듯 차를 몰고 사라졌다. 지수, 거기 있어? 나와. 그는 필사적으로 소리쳤다. 아무리 창문을 두드려도 문은 열리지 않아 손바닥이 마비되는 것 같았다. 그는 길가에 주저앉아 머리카락을 쥐어뜯었다. 하느님, 지수씨, 어디 있어요? 그는 중얼거렸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는 그녀에게 연락조차 할 수 없었다. 그토록 사랑했던 여자가 그에게 이렇게 보답할 줄이야. 그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녀가 그를 그렇게 떠나버린 걸까? 왜 하필 결혼식 날에? 왜 그전에는 아니었을까? 어제는 정말 행복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내가 뭘 했지? 정말 마음이 변한 거야? 준호는 흐느끼며 말했다.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지수. 3년 후 정말 한국으로 돌아갈 거야? 지수는 짐을 싸는 것을 멈췄다. 친구 수민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왜 안 되겠어? 그녀는 캐리어에 지퍼를 잠그고 부엌 옆에 세웠다. 그냥 확인한 거야.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네. 정말 괜찮아. 네가 날 그리워하는 것뿐일 거야. 수민은 눈을 흘겼다. 준호 씨가 결혼한대. 몇 달 더 기다렸다가 돌아오는 게 어때? 정말 괜찮아? 후회는 없어? 아마 지금은 실감이 안 나서 그럴 거야. 네가 여기 있어서 그런가 봐. 난 내 결정을 고수할 거야, 수민아. 그 대가가 무엇이든 나는 감당할 수 있어. 그녀는 말했다. 그럼 민준이는 어떻게 해? 수민이 슬프게 물었다. 그 애는 나와 함께 갈 거야. 엄마랑 나랑. 우리는 괜찮을 거야. 3년이 흘렀지만 지수는 자신과 준호 씨의 관계가 이렇게 끝날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녀의 스페인인 사장님은 그녀를 꼭 안았다. 세뇨라, 모든 것에 감사해요. 당신 같은 사장님을 둔 저는 정말 행운이에요, 지수. 정말 당신을 막을 수 없나요? 당신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직원이에요. 최고예요, 지수. 사장님, 저는 가족을 위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해요. 항상 당신을 기억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세뇨라. 그녀는 계약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다. 계약을 갱신할 생각은 없었다. 지수는 뉴욕에서 3년 동안 제빵사로 일했다. 그녀는 한국에서 다시 시작할 만큼 충분히 돈을 모았다. 전화해줘. 조카줄 내 선물도 가져갔지? 그거 빚지고 싶지 않아. 수민이 상기시켰다. 내가 그걸 잊을 리 있겠어? 매분마다 상기시켜주는데. 그리울 거야. 모든 것에 고마워. 여기서 항상 조심하고. 길 잃지 말고 조심해. 걱정 마. 단짝 친구. 난 그냥 편안한 옷만 챙겼을 뿐이야. 너 정말 바보 같아. 그들은 마지막으로 포옹했다.
그녀는 공항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수민에게 손을 흔들었다. 혼자 남겨지자 몇 달 동안 숨겨왔던 아픔이 느껴졌다. 물론 그는 이미 극복했지. 내가 뭘 기대한 거야? 그가 날 쫓아올 거라고 생각한 내가 얼마나 뻔뻔한 거야? 내가 그를 떠났는데. 그녀는 나지막이 스스로에게 말했다. 마침내 항공편 출발이 발표되었고 그녀는 줄을 서서 걷다가 멀리서 누군가와 스쳤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가도 될까요? 그녀는 초조하게 물었다. 그 남자가 먼저 가라고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는 서둘러 걸어갔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몇 킬로미터를 달린 것 같았다. 그녀는 좌석에 몸을 웅크렸다. 지수는 떨림을 진정시키기 위해 손바닥을 꼭 잡았다. 수민의 말이 맞았어. 아직 그를 만날 준비가 안 됐어. 그녀는 중얼거렸다. 준호는 약혼녀 윤서의 손을 잡고 있었다. 두 사람은 돈, 외모, 사회적 지위 등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어울렸다. 심지어 외국인들 속에서도 잘 어울렸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고 아픔이 가슴 깊이 스며들었다. 그는 여전히 똑같아 보여. 여전히 준호 씨 같아. 그래, 그 남자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건 정말 뻔뻔한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결혼식 당일에 그를 떠난 것을 후회하지 않았다. 지수야, 배고파? 내가 음식 준비했어. 한국에 도착하자 박 여사가 그녀를 안으며 맞이했다. 보고 싶었어요, 엄마. 나도 보고 싶었어. 얘야, 할머니, 할머니. 작은 목소리가 불렀다. 그들은 모두 포옹을 풀고 부엌으로 돌아섰다. 민준아, 이쪽은 지수 엄마란다. 그녀의 어머니가 말했다. 지수는 슬쩍 볼에 흐르는 눈물을 닦았다. 그녀는 활짝 웃었지만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할머니. 아이고, 내 아들, 이리 와. 그녀는 아이에게 다가갔지만 아이는 할머니 뒤로 달려갔다. 그녀의 가슴은 순식간에 찢어졌다. 얘는 내 엄마 지수란다, 민준아. 어서 엄마 안아드리렴. 어머니가 말하자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의 입술은 떨렸다. 그녀는 새로운 눈물이 쏟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고개를 들었다. 엄마, 괜찮아요. 그녀는 쉬는 숨에 중얼거렸다. 미안하다, 얘야. 내 사진을 보여줘도 아직 무서워하는 것 같구나. 괜찮아, 곧 익숙해질 거야. 어머니는 아이를 안고 달랬다. 방금 그녀의 가슴이 산산조각 났는데 지금은 거의 가루가 되는 것 같았다. 얘야, 무슨 계획이니? 그녀의 어머니가 방에서 물었다. 사업할 거예요, 엄마. 제과점을 다시 살릴 거예요. 어머니가 그녀의 접힌 옷들을 가져왔다. 내가 도와줄게. 아니요, 괜찮아요. 혼자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계속해서 옷을 옷장으로 옮겼다. 지수야, 너 나 때문에 많은 것을 희생했어. 미안하다, 얘야. 내가 짐이 된 것 같구나. 엄마, 그런 말 마세요. 저는 엄마 딸이잖아요. 엄마를 돌보는 건 당연해요. 이제 저도 엄마가 되어보니 엄마가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깨달았어요. 그런데도 엄마는 저를 잘 키워내셨어요. 그녀는 말했다. 엄마는 저에게 좋은 부모였고 그래서 엄마는 제가 민준이에게 좋은 엄마가 되는 방법에 대한 제 롤모델이에요.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렸다. 고맙다, 얘야. 아프겠지만 아이가 아직 적응 중이란다. 너처럼 다정할 거야. 그게 너를 닮은 유일한 점이지. 잠시 동안 그들은 침묵했다. 어머니는 고개를 돌리며 흐느꼈다. 아, 민준이가 이 장난감 차를 좋아할 거야. 어머니는 화제를 바꿨다. 아, 이모 수민이가 준 선물이에요. 아시다시피 그 아이는 애를 엄청나게 아껴주죠. 그녀는 들은 것에 영향을 받 아는 척 말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옛날 공급업체들과 직원들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그녀는 그때 최고의 팀을 가지고 있었다. 그 당시 연속적인 문제가 없었다면 그녀는 제과점을 닫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일어난 일은 일어난 일이다. 과거를 후회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다. 아, 지수 사모님이시네요. 해외에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 어떠셨어요? 전화기 너머에서 목소리가 답했다. 방금 돌아왔어요, 지영씨. 다시 제과점을 열 계획이에요. 지영씨랑 태사씨는 아직 일하고 계세요? 저는 제 카페를 시작했어요, 사모님. 걱정 마세요. 아는 사람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아, 와, 축하해요. 제가 굳이 당신에게 제안해서 민망하네요. 사모님께서 저를 믿어주지 않으셨다면 저도 지금의 제가 될 수 있다고 믿지 못했을 거예요.
지영씨는 분명히 해낼 거예요. 당신은 그때도 유능했어요. 그럼요, 고마워요. 폐를 끼쳐 죄송해요. 다른 동료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그들 모두는 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새로운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어. 그들을 훈련시킬 수 있어. 아직 빵을 구울 줄 아나? 그녀는 얼굴에 손바닥을 비볐다. 문이 열리며 소리가 났다. 문틈으로 불안한 그림자가 보였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눈살을 찌푸리며 엿보았다. 안녕, 아가. 그녀는 달콤하게 웃었지만 아이는 서둘러 달려갔다. 그녀의 가슴 속 의심이 조금이나마 가벼워졌다. 약해질 수는 없었다. 그녀는 다시는 아들과 헤어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은 성공해야 했다. 엄마, 저 볼 일 있어서 나갔다 올게요. 며칠 후 그녀는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이른 아침부터 그녀는 처리해야 할 서류들로 바빴다. 아침 식사 먼저 하고 가는 게 어때? 이미 약속이 잡혀 있어서 늦을지도 몰라요. 아, 그래, 얘야. 돌아오면 데워놓을게. 조심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민준이에게 돌아섰다. 아가, 엄마 잠시 나갔다 올게. 뭐 사다 줄까? 아이는 바닥에 앉아 장난감 차를 가지고 놀고 있었다. 도넛, 어머니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녀는 아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아이가 멀어지지 않자 지수의 가슴은 기쁨으로 벅차올랐다. 엄마 금방 올게, 아가. 그녀는 뉴욕에 있을 때부터 미리 상업 공간을 찾아보고 있어서 일 처리를 더 빨리 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만난 건물주들에게 짜증을 내지 않을 수 없었다. 사장님, 지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사모님? 저희 이미 가격에 대해 얘기했잖아요. 제가 돌아오기 몇 달 전에 이미 다 정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사용할 수 없다니요? 정말 죄송합니다. 원하시면 다른 곳을 소개해드릴게요. 그녀는 종이를 꺼냈다. 그 상업 공간 번호예요. 사장님, 거기가 더 좋아요. 대학가와 병원 근처에 있어요. 그 여자는 인내심을 잃은 채 말했다. 그녀는 시간 낭비를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받아들였다. 아, 알겠습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다음에는 좀 더 제대로 얘기해주세요. 시간 낭비예요. 그녀는 다시 전화번호로 연락하기 전에 스스로를 진정시켰다. 다행히 그곳은 3륜차로 한 번만 타면 되는 곳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수라고 합니다. 아까 전화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녀는 한 노인에게 웃으며 인사했다. 아이고, 아가씨, 방을 구하러 오셨소?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이고, 다른 사람이 먼저 계약해서 미안하오. 다른 곳을 찾아보시오. 날씨는 이미 더웠고 이런 일까지 생기니 그녀의 화는 더욱 치솟았다. 전화라도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서로 시간 낭비하지 않았을 텐데. 제가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어요. 최소한의 예의라도 지켜주세요.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맞아, 진작 김 실장에게 말했어야지. 그녀 뒤에서 누군가 말했다. 지수는 순간 숨이 멎었다. 그녀는 숄더백을 꽉 잡았다. 너무 많이 방해했나요? 저희 관리인 대신 사과드립니다. 김 실장,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제대로 말하세요. 착각일이 없었다. 준호의 목소리에는 비꼬는 듯한 어조가 배어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돌아섰다. 그를 마주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정장 차림이었다. 그녀를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어이쿠, 오랜만이네. 그가 덧붙여 말했다. 그녀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예전에는 다정했던 그의 시선이 이제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준호는 여전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잘생겼었다. 그 나쁜 남자 같은 분위기가 그 당시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었다. 어쨌든 아직 이 공간을 빌리고 싶어? 원한다면 내가 너에게 임대해줄게. 그녀는 침을 꿀꺽 삼켰다. 그의 앞에서 굳어버릴 것 같았다. 아니요, 괜찮아요. 벌써 포기하는 거야? 왜 마음을 바꿨어? 아까는 관리인에게 불평했잖아. 내가 우겨서라도 해줄게. 받아들여. 우리도 함께 했던 시간이 있잖아. 그래서 할인해줄게. 설마 부끄러워하는 건 아니겠지? 지수야, 그러지 마. 그녀는 그의 태도에 상처를 받으면서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준호가 아직 조금이라도 영향을 받을 거라고 기대하는 부분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정말로 극복한 것 같았다.
문제라도 있어? 김 실장에게 듣기로는 이 상업 공간이 급히 필요하다고 했잖아. 망설이는 거야? 왜 저를 돕는 거죠? 그녀는 중얼거렸다. 그는 눈썹을 치켜 올리고 잠시 웃었다. 난 사업가야, 지수. 넌 내 고객이라고. 미안해. 과거를 생각하는 건 아니지? 난 더 이상 신경 안 써. 설마 아직도 그걸 생각하는 거야? 그 남자가 비웃듯이 말했다. 물론 아니죠.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가 웃으며 시선을 피했다. 그렇다면 안으로 안내해 줄게. 그가 먼저 건물 안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준호의 뒤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오랜 시간 보지 못했는데 왜 이렇게 빨리 그들의 길이 다시 만난 걸까? 그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었다. 다시는 그를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를 떠났을 때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어떤 권리도 없다는 것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지금 그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어때? 빌릴 거야? 그 남자가 말했다. 월세 얼마예요? 월 5천만 원. 보증금 3개월, 선불 3개월. 여기가 이 주변에서 가장 싼 곳일 거야, 지수. 내가 말했듯이 할인된 가격으로 제안하는 거야. 그가 김 실장에게서 서류를 받아 그녀에게 건넸다. 그것은 임대 계약서였다. 생각해 볼게요. 김준호 사장님. 준호의 입가에 미소가 스쳤다. 김준호 사장님. 그가 웃으며 중얼거렸다. 어쨌든 이건 좋은 거래야, 지수. 별 이상한 생각은 안 할 거지? 난 누구든 언제든 기꺼이 도울 수 있어. 자, 생각은 해봤어? 사실 그것은 다른 제안들보다 훨씬 저렴했다. 특히 사업에 필요한 비용이 많이 드는 상황에서 큰 절약이 될 터였다. 네, 빌릴게요. 그녀는 슬쩍 입술을 깨물었다. 지수가 친구 수민에게 전화했을 때 휴대폰 스피커는 수민의 비명소리에 거의 깨질 듯했다. 내 말했지? 그때는 뉴욕에 있어서 자신만만했던 거야. 지금은 그를 만나자마자 바로 무너졌잖아. 수민이 비난하듯 말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결국 그에게 잘못한 건 나야. 나는 그의 제안을 거절하고 싶지 않았어. 게다가 그가 제안한 건 나에게 큰 절약이 될 거였어. 대화가 끝난 후 준호는 바로 떠났다. 다행히 근처 가게에 자판기가 있었다. 그녀는 정신을 차리기 위해 약간의 커피가 필요했다. 그때 일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 그녀는 친구에게 조용히 덧붙였다. 지수야, 그럼 민준이는 어떻게 해? 그녀는 깊이 한숨을 쉬었다. 다시 가슴에 아픔이 기어들어왔다. 민준이도 잘 지내. 내가 말했듯이 민준이를 위해 엄마랑 나랑 함께 할 거야. 3년 동안 아들과 떨어져 있었어. 하지만 지금은 만회할 거야. 우리는 괜찮을 거야. 준호가 아이에 대해 알게 된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들은 이미 끝났다. 그는 다른 사람과 결혼할 예정이었다. 그때 떠난 건 나잖아? 나는 내 결정을 지켜야 해. 그녀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지수야, 이건 너희 둘만의 문제가 아니야. 아이가 관련되어 있어. 민준이는 너희 문제와는 상관없어. 내 문제랑도. 좋아, 네가 엄마니까. 그건 내 결정이야. 나는 그냥 걱정하는 시민일 뿐이야. 통화는 끝났지만 그녀는 여전히 멍하니 앉아 있었다. 지수는 잠시 가게 밖벤치에 앉았다. 커피는 다 마셨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옛 공급업체들에게 연락하여 물품 계약을 했다. 아가, 초코 도넛 가져왔어. 집에 돌아오자 그녀는 아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아이는 깨르르 웃었다. 그녀와 어머니는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음악긴 하루를 보낸 후 그녀의 피로가 풀렸다. 내가 말했지? 처음에는 그냥 너를 낯설어 했던 것뿐이야. 그녀가 민준이를 안았을 때 아이는 거부하지 않았다. 오히려 도넛을 먹기 바빴다. 지수는 흐느낌을 참았다. 그녀는 눈가에 맺힌 눈물을 몇 번이고 닦아냈다. 사랑해, 아가. 그녀는 아이의 볼에 입을 맞추며 중얼거렸다. 할머니, 할머니. 아이가 갑자기 불렀다. 그녀는 아이를 어머니에게 돌려줄 수밖에 없었다. 민준이가 할머니에게 익숙해졌다 해도 최소한 아이가 그녀에게 편안함을 느끼는 것으로도 충분했다. 오늘 어땠어? 괜찮았어요, 엄마. 가게 빌릴 곳을 찾았어요. 그녀는 준호와의 만남을 언급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내 사업이 예전처럼 성공하길 기도할게. 아쉽게도 많은 일이 있었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구나. 얘야, 미안해. 만약 그때 괜찮아요. 후회만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원래 그런 거죠. 우리는 인생을 통제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저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에게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녀는 아들에게 다가가 얼굴에 묻은 초콜릿을 닦아주었다. 엄마가 된다는 건 정말 다르구나.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구나. 그녀는 중얼거렸다. 너를 잘 키워낸 것이 내 인생에서 유일하게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니 정말 자랑스럽구나. 박 여사의 말은 그녀의 마음에 따뜻함을 안겨주었다. 엄마, 밤마다 저를 올리시네요. 그럼 제가 부엌에서 준비할게요. 그들은 부드럽게 웃었다. 민준이도 깨르르 웃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그치지 않았다. 며칠 후, 그녀는 건물로 일찍 돌아와 물품들을 받았다. 1층의 인테리어 디자인에는 더 이상 문제가 없었다. 깨끗했고 연한 색으로 칠해져 있었다. 그녀가 선호하는 미니멀한 미학에 잘 맞았다. 사모님, 그림은 어디에 둘까요? 그녀가 주문한 물품을 배달하는 직원이 물었다. 여기요, 기사님. 그녀는 빈 벽을 가리켰다. 이건 어때요? 제 생각에는 이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그 목소리를 듣자 그녀는 굳어버렸다. 지수는 억지로 뒤를 돌아보았다. 준호가 그녀가 주문한 풍경화 중 하나를 들고 있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제 말은 임대료에 대해 더 얘기할 게 있나요? 저는 이미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선불도 김 실장님께 드렸어요. 그녀는 혼란스러워하며 말했다. 그녀는 깊이 한숨을 쉬었다. 제발 요동치는 가슴이 조금이라도 진정되기를 바랐다. 아, 사모님, 김준호 사장님은 저희 사장님이십니다. 이 그림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보시죠, 사모님. 직원이 끼어들었다. 그녀는 그에게 눈살을 찌푸렸다가 다시 준호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는 다시 정장 차림이었다. 여전히 진지한 표정이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몇 초 동안 그를 응시하다가 시선을 피했다. 눈치채지 마.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게 더 잘 어울리죠? 그 남자가 다시 물었다. 아, 네, 기사님. 그럼 거기에 두세요. 김준호 사장님, 이런 일까지 도와주실 필요는 없어요. 준호는 눈썹을 긁었다. 아직 직원도 없잖아. 어떻게 여기저기 다닐 거야? 직원 고용은 내 우선순위에 포함되어야 해. 그건 다음 목록에 있어요. 당분간은 제가 도와줄게요. 걱정 마. 저희 회사 서비스에는 지원도 포함되어 있어. 그래서 모든 물품을 제가 도와줄게. 그가 그녀에게서 등을 돌려 밖에 있는 트럭에서 상자들을 내렸다. 그녀는 숨을 헐떡였다. 가슴이 격렬하게 뛰어서 더욱 불편해졌다. 그의 행동은 너무나 익숙해서 그녀는 무시할 수 없었다. 마치 그녀가 제과 사업을 시작했을 때 준호가 모든 일에 함께했던 그때로 돌아간 것 같았다. 착각하지 마, 제발. 너는 그에게 상처를 줬어. 그는 다른 사람과 관계를 시작했어. 이미 결혼할 예정이잖아. 혹시 잊은 건 아니지? 너는 그 사람을 놓쳤고 잃었어. 그녀는 스스로에게 상기시켰다. 방금까지 설레던 마음이 순식간에 아픔으로 변했다. 제 직원들이 여기에 남아서 도와줄 수 있어요. 준호가 제안했다. 아니요, 괜찮아요. 저도 제 직원들을 구할 거예요. 제안해주셔서 감사하지만 너무 과해요. 사실 굳이 이럴 필요 없어요. 회사 기록을 검토해보니 당신 이름이 최고 구매자로 등록되어 있더군요. 몇 년 동안 저희 고객이었죠. 이건 당신의 충성도에 대한 혜택이라고 생각하세요. 뭐, 당신은 충성스러웠잖아, 지수? 그는 비꼬는 듯이 웃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어 거의 터져나올 뻔한 대답을 참았다. 그가 언급하고 싶었던 것은 그들의 과거가 아니었을까? 하지만 그는 이미 그것이 끝났다고 말했었다. 그녀는 무언가를 깨닫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저에게 복수하고 싶으세요? 지수는 상처받으면서도 동시에 기꺼이 그럴 생각이었다. 복수? 그가 비웃듯이 물었다. 만약 그것이 그 남자를 용서받는 방법이라면 그녀는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다. 도대체 당신의 의도가 뭐예요? 당신은 우리의 과거에 신경 안 쓴다고 했잖아요. 왜 저를 돕는 거예요? 당신의 도움이 왜 필요하죠? 제가 한 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친절한 거예요? 준호의 미소가
넓어졌지만 그녀는 그의 눈에 서린 분노를 분명히 보았다. 왜, 지수야? 네가 뭘 했는데? 그가 도전적으로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대답할 수 없었다. 진실을 말할 힘이 없었다. 그 남자의 휴대폰이 울리자 그녀는 놀라 어깨를 들썩였다. 그녀는 준호를 바라보았다. 윤서야, 지금 그리로 가고 있어. 방금 주문 몇 개 배달하고 왔어. 그 남자가 전화로 말하더니 아무 말 없이 나갔다. 마치 그녀의 귀가 울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서둘러 화장실로 가서 모든 아픔과 후회를 눈물로 쏟아냈다. 네가 그를 떠났잖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를 바보로 만들었잖아. 너는 나타날 생각도 없으면서 그가 결혼식에서 기다리게 했잖아. 마치 네가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울지 마. 네가 상처를 줬잖아. 그녀는 스스로에게 화를 냈다. 준호에게는 정말 다른 사람이 생겼다. 예전에는 자신만을 사랑했던 준호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마음속 깊이 아직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눈물에 부은 눈으로 그녀는 지원자들을 마주했다. 좋은 것 같아요. 합격이에요. 저도 정말 직원이 필요했거든요. 바로 시작해도 좋아요. 그날 세 번째 지원자에게 지수가 말했다. 제과점이 문을 연 지 2주가 지났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어지럽고 판단이 흐려졌다. 그녀는 주방 공간에 지영씨를 배치했다. 빵을 구울 때 그녀의 조수로 일하고 때로는 온라인 문의와 주문도 처리했다. 아, 감사합니다. 첫 손님이에요. 새로운 직원 중 한 명인 재욱이 발표했다. 그녀가 다시 사업을 시작한 것은 아마 잘못된 생각이었을 것이다. 지수는 다시 해외로 나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겁이 나기 시작했다. 겨우 2주밖에 안 됐잖아. 뭘 기대한 거야? 그리고 가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괜찮아. 조금 더디지만 그건 당연한 거야.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준호도 마지막 대화 이후로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혹시 사장님이신가요? 그녀는 손님을 다시 한번 쳐다보았고 지수는 곧바로 일어섰다. 갑자기 위장이 뒤집히는 것 같았다.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불편한 점이라도 있으세요? 빵이 정말 맛있어요. 더 많은 손님들이 올 거예요. 고맙습니다, 사모님. 그 여자는 미소 짓고 나갔다. 그녀는 그 여자를 바라보았다. 정말 예쁘다. 연예인인가? 모델인가? 아, 여성 잡지에서 봤어요. 모델 맞아요. 사장님, VIP 손님이 오셨어요. 재욱이 입을 벌린 채 말했다. 그녀는 그에게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윤서를 뒤쫓아갔다. 무슨 연유로 이 작은 가게에 나타난 걸까? 문이 딸랑거리며 누군가 들어왔다. 엄마가 저기 계셔. 엄마한테 인사하자. 어서. 그녀의 어머니, 박 여사였다. 그녀의 심장은 기쁨으로 뛰었다. 엄마, 여기 앉으세요. 메뉴에 있는 모든 것을 맛보게 해드릴게요. 얘야, 그렇게 하면 망할 거야. 어머니가 앉으면서 말했다. 그녀는 웃었다. 수미는 두 사람이 가게를 방문할 때마다 전체 메뉴를 가져오는 것을 기억했다. 처음 가게보다 여기가 훨씬 좋구나, 얘야. 오늘은 손님이 좀 없네요. 무슨 소리야? 당연한 거야. 저기 근처 다른 가게들도 다 한산하던데. 어머니가 윙크했다. 엄마,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녀는 웃으며 소리쳤다. 민준이가 품에서 부산하게 움직이자 그녀는 아이를 안으려 했지만 아이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이 애는 또 무슨 문제야? 어머니가 중얼거렸다. 아마 할머니를 낯설어 하는 걸 거예요. 엄마, 민준이한테 여기 엄마가 왔다고 말해줄게요. 보세요, 여기 쿠키, 케이크, 컵케이크, 맛있는 음식이 정말 많아요. 어머니가 민준이를 달래는 척했다. 그녀는 초콜릿 컵케이크를 집었다. 비행기가 있어. 누가 비행기를 가질까? 마침내 그녀는 아이의 주의를 끌었다. 엄마, 엄마. 아이는 신나서 소리쳤다. 아이는 그녀에게서 컵케이크를 뺏어갔다. 그녀는 기쁨에 거의 힘이 빠질 지경이었다. 엄마, 저를 엄마라고 불렀어요. 제가 제대로 들은 건가요? 그녀는 쉬는 숨에 중얼거렸다. 민준이는 몸부림쳤다. 할머니 옆 좌석에 앉는 것을 더 좋아했다. 너무 행복해요, 엄마. 지수는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았다. 그녀는 눈물을 닦았다. 그때 한 무리의 학생들이 들어왔다.
이제 그녀의 입가에는 더 넓고 진실한 미소가 떠올랐다. 얘야, 우리가 집에 가서 이 아이를 재우려면 이것들을 포장해야 할 것 같구나. 어머니가 민준이의 뺨을 꼬집으며 말했다. 그녀는 두 사람을 빵이 든 종이 가방을 들고 밖으로 배웅했다. 안녕, 엄마. 박 여사가 아이에게 손을 흔들었다. 민준이도 작은 손을 흔들었다. 엄마? 아이는 소리쳤다. 그녀는 아이의 볼에 입을 맞췄다. 우리 먼저 갈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조심하세요, 엄마. 지수가 3륜차가 떠나기 전에 말했다. 그녀가 몸을 돌려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누군가와 부딪혔다. 지수는 얼굴색이 하얘졌다. 준호는 3륜차를 바라보다가 그녀를 돌아보았다. 항상 진지했던 얼굴과는 달리 그는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다. 그 남자는 턱을 꽉 다물었다. 내 아들이야? 그가 나지막이 물었다. 지수는 당황해서 시선을 피했지만 그는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뭐 하는 거예요? 그녀는 초조하게 소리쳤다. 왜 대답을 못해? 그냥 내 아들이냐고 물었을 뿐인데. 그리고 그게 당신한테 무슨 상관인데요? 그의 입이 벌어졌다. 착각일지도 모른다. 준호의 눈에 스쳐 지나간 고통을 그녀가 본 것은 그 남자는 마치 뜨거운 것에 데인 듯 그녀를 놓았다. 잠시 후 그는 웃었다. 가족이 생겼네. 그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생각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 싶었지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미 너무 늦었다. 정말 빨리 잊어버리네. 그가 씁쓸하게 말하더니 서둘러 떠났다. 준호 씨. 그녀는 그를 쫓아가기 위해 한 걸음 내디뎠다. 그리고 그가 멈췄을 때 그녀의 용기는 사라졌다. 솔직히 말해봐, 지수. 그때 우리 사귈 때 다른 남자 만났어? 그래서 우리 결혼식에서 날 버린 거야? 준호는 여전히 그녀에게 등을 돌리고 있었다. 그녀의 가슴은 답답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고 그가 보지 못하는 동안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됐어, 지난 일이야. 다시 얘기하지 마. 그 남자가 말하더니 바로 차로 향했다. 지수는 며칠 동안 불안했다. 준호에게 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가 그녀를 바람피운 여자라고 생각하는 것을 원하지도 않았다. 그의 사무실에 가볼까? 말도 안 돼, 지수. 그녀는 실망한 듯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녀는 결국 그 모든 말을 삼켜야 했다. 그녀는 자신이 태성그룹 건물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사모님, 무슨 일이라도 있으세요? 경비원이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아, 네, 아니요. 그냥 지나가던 길이었어요. 그래요? 아까부터 계속 왔다 갔다 하시던데요? 그냥 지나가던 길이었어요. 그럼요. 그녀는 돌아서서 가려는데 건물 앞에 빨간 차가 멈췄다. 실례합니다. 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그 여자를 알아보자 심장이 두근거렸다. 김지수 씨 맞으시죠? 윤서가 차에서 내렸다. 저를 아세요? 네, 여기 몇 블록 떨어진 달콤한 레시피 사장님이시죠? 제가 지난번에 그곳에 갔었어요. 알고 있었잖아? 아예 오지 말았어야 했어. 내가 무슨 생각을 한 거지? 그녀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렸다. 윤서에 비하면 그녀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윤서는 하얀 실크 드레스를 입고 너무나 고급스러워 보였다. 그녀는 검은색 하이힐 때문에 몇 인치 더 커 보였다. 여기 배달하러 오셨어요? 네, 사모님. 그녀는 거짓말을 했다. 다시 만나서 반가웠어요. 윤서 씨, 먼저 갈게요. 준호 씨, 어떻게 생각해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까요? 아니면 내년으로 미룰까요? 준호. 그 순간 준호는 앞을 바라보았고 이사들의 혼란스러운 얼굴을 보았다. 그는 헛기침을 했다. 험춘호 씨, 우리랑 함께 있는 거 맞나요? 삼촌 정호가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다. 네, 어디까지 얘기했죠? 삼촌이 한숨을 쉬었다. 그는 서류를 훑어보고 승인했다. 회의가 끝난 후에도 삼촌은 그를 계속 귀찮게 했다. 준호야, 무슨 일이야? 뭔가에 정신이 팔린 것 같구나. 네가 이 자리에 온 이후로 계속 그랬어. 하지만 미안하지만 너는 아무런 진전도 이루지 못했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삼촌. 저를 조금만 믿어주세요. 그들은 엘리베이터에 탔다. 아직 내 엄마랑 얘기 안 해봤어. 결혼 연기한 거 아셔? 윤서는 괜찮대? 그건 나중에 얘기해요.
그는 삼촌을 떠나 자신의 사무실 층으로 향했다. 사장님, 윤서 사모님께서 사장님 사무실에 계십니다. 비서가 그를 맞이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라운지에서 그 여자를 발견했다. 나이든 사람들은 오늘 보지 않을 거예요. 미래의 남편을 방문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 그녀는 그에게 입을 맞췄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책상 위의 서류에 집중했다. 준호 씨, 망설이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저는 당신과 결혼해도 괜찮아요? 저에게도 편리한 일이에요. 저는 우리가 같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김 여사께서 당신이 정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믿으셨으니까요. 아니면 그렇게 생각하셨던 거죠. 저는 제가 손해볼 것을 알면서 도박하고 싶지 않아요. 윤서 씨,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아까 그 여자 김지수 씨를 봤어요. 여기에 배달하러 왔다고 하던데 경비원 말로는 아니래요. 왜 여기에 왔을까요? 준호는 굳어버렸다. 지수가 여기에 왔어.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마지막 대화가 떠올랐다. 그는 그녀가 다른 남자를 위해 그를 떠났다는 것을 여전히 믿을 수 없었다. 그래서 뭐? 그는 턱을 꽉 다물었고 윤서는 웃었다. 헛기침. 그 여자가 당신이 이 결혼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 이유죠. 준호 씨. 아니, 물론 아니죠. 회사가 너무 바빠요. 준호 씨, 저는 그렇게 쉽게 속을 아이가 아니에요. 결혼식에서 자신을 버린 사람을 아무도 잊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진심이에요. 아, 그런데 그냥요. 제가 계속 맞춰줄게요. 저는 그 여자에게 신경 안 써요, 윤서. 그래서 당신이 뉴욕에서 그녀를 봤을 때 사업 여행을 연장한 거군요. 여기 상업 공간들을 빌리기 위해 건물주들에게 돈을 지불하기도 했고요. 또 뭐가 있죠? 아, 그녀의 옛 공급업체 회사에서 주식을 매입했군요. 윤서 씨, 저는 신경 안 쓴다고 말했어요. 사업적 관점에서 보세요. 저에게는 모두 이익이에요. 그는 한숨을 쉬었다. 우리 얘기는 끝났나요? 괜찮다면 잠시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해요. 그녀는 다시 웃더니 작별 인사를 했다. 왜 지수가 여기에 왔을까? 뭔가 필요한 걸까? 내가 필요한 걸까? 그는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소리쳤다. 3년 동안 그 여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심지어 그 여자의 행동은 마치 자신에게 아무 잘못도 없는 것 같았어. 그 여자는 날 정말 사랑하지 않았던 걸까? 나는 어떤 이유에서든 그녀가 나를 떠난 것처럼 그를 떠날 수 없을 텐데. 지난 3년 동안 술은 그의 슬픔, 고통, 외로움의 유일한 위안이었다. 그의 어머니의 격려가 없었다면 그는 윤서에게 신경도 쓰지 않았을 것이다. 왜 여기에 왔어, 지수? 날 그리워한다는 걸 깨달은 거야? 입 다물어. 약해지지 마.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전화가 울리자 그는 생각하는 것을 멈췄다. 네, 나중에 준호 씨랑 얘기하고 싶어요. 그의 어머니였다. 퇴근 후 준호는 어머니의 저택으로 향했다. 그는 어머니가 무엇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지 짐작했다. 그리고 어머니가 질문으로 그를 맞이했을 때 그는 틀리지 않았다. 결혼 안 할 거니, 준호야? 윤서는 좋은 짝이란다. 얘야, 제발 먼저 생각해보렴. 어머니는 거의 애원하듯이 말했다. 삼촌이 이미 말했군요. 네, 삼촌이 아니었다면 아직 몰랐을 거예요. 갑자기 마음을 바꾼 이유가 뭐니, 준호야? 윤서가 싫어진 거야? 네가 그녀를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너희 둘은 잘 어울려. 저에 대한 엄마의 걱정은 감사해요, 엄마. 하지만 제가 알아서 할게요. 준호야, 생각해봐. 윤선의 집안은 대단해. 게다가 윤선은 우아하고 성공적인 여자야. 너는 그 아이 같은 여자를 다시 찾지 못할 거야. 그의 머릿속에 한 이미지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슬쩍 고개를 저었다. 엄마, 이것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하루 종일 일해서 지쳤어요. 이제 가볼게요. 그는 어머니를 떠나 밖으로 나갔다. 그는 어머니에게서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정말 어머니의 말에 응대할 에너지가 없었다. 그는 술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한 병만 마시고는 차를 몰고 떠났다. 이게 뭐야? 용기를 얻기 위해서라고? 왜 겁을 내야 해? 준호는 스스로를 비웃었다. 그는 자신이 지수의 제과점 앞에 차를 세우는 것을 발견했다. 그 모든 세월과 고통 끝에
왜 그녀는 그를 다시 끌어당길 수 있는 걸까? 그의 세상은 몇 년 동안 멈춰 있었고 그녀를 다시 보자마자 다시 움직이는 것 같았다. 저희 먼저 갈게요, 사모님. 조심하세요. 반대편에서 지수 직원들이 작별 인사를 했다. 고맙습니다. 조심해서 가세요. 그녀는 그들에게 손을 흔들었다. 그녀는 떠나기 전에 문을 단단히 잠갔는지 확인했다. 두 걸음도 채 떼지 못하고 그녀는 멈출 수밖에 없었다. 준호 씨,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그녀는 쉬는 숨에 말했다. 그는 차에 기대어 서 있다가 일어섰다. 가로등 불빛만이 어두운 주변을 밝혀주었다. 지수는 그의 눈에서 번쩍이는 것을 보고 입이 벌어졌다. 왜 이렇게 너무해? 그 남자가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다. 나 괜찮아. 이미 잘 지내고 있다고. 내가 너를 떠난 후에 얼마나 망가졌는지 알아? 지수야, 나를 신경 쓰기나 했어? 그의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의 가슴은 저절로 답답해졌다. 지수야, 나도 잊으려고 노력했어. 너 이후에 다른 사람을 좋아하거나 다시 사랑에 빠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난 괜찮아. 너 정말 너무해. 왜 우리 둘 중에 나만 상처받아야 해? 그에게서 술 냄새가 났다. 그녀는 시선을 피했다. 술에 취한 거예요, 준호 씨. 음주운전 하지 마요. 돈 많다고 해서 자기 목숨까지 살 수는 없어요. 아, 그만해. 지수, 왜 나를 떠났어? 그가 추궁했다. 그가 그녀의 팔을 세게 잡자 그녀는 깜짝 놀랐다. 왜? 나한테 뭔가 부족했어? 왜 다른 사람 때문에 나를 떠났어? 나는 너에게 정말 충실했어. 나는 평생 너와 함께하고 싶은 유일한 사람이었어. 하지만 너는 날 죽을 만큼 상처 입혔어, 지수. 왜 하필 우리 결혼식에서? 왜 나를 그렇게 아프게 해야 했어? 그녀는 숨쉬기 힘들었다. 그때는 문제가 많았어요, 준호 씨. 그리고 저를 떠나는 것이 당신의 해결책이었나요? 준호 씨, 당신은 이해하지 못해요. 설명해. 봐, 내가 그렇게 바보 같아서 이해 못할 것 같아? 지수야, 널 자유롭게 해주고 싶어. 지쳤어. 널 아직도 사랑해서 더 이상 영향을 받고 싶지 않아. 지수야, 널 더 이상 사랑하고 싶지 않아. 그는 울면서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흐느낌을 감추기 위해 입술을 깨물었다. 나에게 조금이라도 연민이 있다면 이유를 말해줘. 지수야, 난 정말로 마무리가 필요해. 제발 단 하나의 설명만 해주면 바로 떠날게. 수많은 바늘이 그녀의 가슴 구석구석을 찌르는 것 같았다. 그녀는 계속해서 고개를 저었다. 싫어, 준호 씨. 그녀의 흐느낌은 완전히 멈췄다. 지수야, 제발. 내가 떠나면 어떻게 설명하겠어? 난 못해. 싫어, 준호 씨. 그날 당신을 떠난 건 미안해. 난 겁이 났어. 네가 나에게 한 것처럼 나도 버려질까봐 겁이 났어. 난 못해. 나를 떠나지 마, 준호 씨. 그가 나지막이 욕설을 퍼부었다. 아가, 너 정말 너무해. 그가 그녀를 끌어당겨 꼭 안았다. 그녀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3년 만에 그의 차에 다시 타는 것이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변한 것은 없었다. 나는 윤서와 결혼하지 않을 거야. 준호가 침묵을 깼다. 지수의 가슴은 순식간에 기쁨으로 가득 찼다. 우리가 뉴욕으로 출장 갔을 때 내가 거기서 너를 봤어. 정말요? 나이든 여자랑 같이 있었잖아. 꽃을 고르느라 바쁘던데. 3년 동안 거기서 일한 거야? 왜 떠나야 했어? 내가 너를 잘 돌봤잖아. 준호, 화를 내고 싶지 않아, 아가. 내가 듣고 싶은 건 내 설명뿐이야. 그녀는 입술을 깨물고 시선을 피했다. 그녀는 땀이 나는 손바닥을 꽉 잡았다. 준호가 그녀의 손을 잡자 그녀는 다시 그를 바라보았다. 그때 엄마가 아프셨어요. 준호 씨,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웠어요. 엄마의 심장 합병증 수술 비용이 필요했어요. 그게 네가 떠난 것과 무슨 상관인데, 지수? 그가 혼란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입을 열기 싫어하는 것 같았다. 그때 그렇게 갈등했어? 나한테 말했어야지. 결혼을 잠시 미룰 수도 있었잖아. 나는 너를 위해 있었어. 항상 너를 도울 수 있었는데. 준호 씨, 당신이 화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엄마요. 그녀는 눈을 휘둥그레 떴다. 준호 씨, 당신의 분노는 이해해요. 저를 그렇게 쉽게 용서할 필요는 없어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아요. 그 여자가 너에게 뭘 했는데? 내가 직접 물어볼게. 그 남자의 숨소리가 가빠졌다.
긴장감에 그녀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준호 씨, 김 여사님은 저를 싫어했지만 저에게도 잘못이 있어요. 그분을 탓하지 마세요. 그분이 당신을 떠나라고 준 돈을 제가 받았어요. 지수는 마침내 그 말을 하자 눈물을 쏟았다. 뭐, 준호 씨? 내가 돈 때문에 당신을 팔았어요. 당신은 나에게 화낼 자격이 있어요. 비난해요. 정말 죄송해요, 준호 씨. 저는 당신을 볼 낯이 없어요. 안전벨트 매요. 그가 차갑게 말했다. 그가 차를 쌩하고 출발시키자 그녀는 서둘러 안전벨트를 맸다. 어디 가는 거예요, 준호 씨? 그녀는 쉬는 숨에 중얼거렸다. 그들이 마을로 들어서자 그녀는 계속해서 숨을 헐떡였다. 사장님, 김 여사님은 주무시고 계세요. 가사 도우미가 그들을 맞이했다. 깨워요. 그녀는 즉시 그를 따랐다. 가사 도우미는 황급히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준호 씨, 성급하게 굴지 마요. 엄마, 그 남자가 소리쳤다. 잠시 후 가운을 입은 여인이 나왔다. 무슨 일이니, 얘야? 그녀와 김 여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김 여사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사라졌다. 왜 같이 있어? 얘야, 잊었니? 그 여자가 너를 버렸잖아. 그만해요, 엄마. 제 인생을 망쳤잖아요. 준호가 울면서 말했다. 어떻게 감히 저와 제 아들에게 이럴 수 있어요? 엄마는 제가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다는 걸 알면서도 이런 짓을 했어요. 그동안 엄마가 이 모든 걸 꾸몄던 거군요. 울면서 그 여인이 계단을 내려왔다. 그 여자가 너에게 무슨 거짓말을 했니, 준호? 내 인생에 내 이름을 끌어들이지 마. 내가 도와줬는데 나를 원망하다니. 그녀가 그에게 달려들었다. 준호 씨, 정말 그 여자 말만 들을 거야? 내 친엄마 말보다? 준호 씨, 그 여자 때문에 헤어진 거 아니잖아. 그 사람 없었다면 우리 사이 좋았을 거야. 엄마 말 듣고 싶지 않아. 준호가 외쳤지만 그는 귀가 먹은 것 같았다. 김 여사의 흐느낌이 터져 나왔다. 무슨 소리 하는 거니, 얘야? 이 여자가 너에게 미치는 영향을 봐. 내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만들도록 내버려 두지 마. 그녀는 너를 끌어내릴 거야. 우리는 절대 어울리지 않아. 엄마를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준호가 마지막으로 말하고 그녀를 저택에서 끌어냈다. 준호 씨, 저에게도 잘못이 있어요. 저 때문에 엄마랑 사이가 틀어지는 건 싫어요. 준호 씨, 방금 한 말 취소해요. 제발 돌아가요. 김 여사님께 사과해요. 지수가 준호에게 매달렸지만 그는 그녀가 원하는 것을 듣지 못했다. 준호 씨, 엄마에게 상처 주지 마요. 그가 익숙한 집 앞에 차를 세웠다. 이 땅을 살 뻔했는데 박 여사께서 돌아오셨어요. 제가 박 여사께 당신에 대해 물었을 때 박 여사는 당신의 결정을 존중해 달라고 했어요. 준호 씨,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요. 엄마가 화낼 거예요. 분명히 자책할 거예요. 그때 병원에 엄마를 데려갔어요. 수술이 시급했지만 그렇게 많은 돈이 없었어요. 김 여사께서 저에게 제안하셨고 저는 즉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 저에게 화내세요, 준호 씨. 그녀의 몸에 힘이 빠졌다. 준호는 모두가 자신을 가지고 논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는 무방비 상태라고 느꼈다.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그가 중얼거렸다. 지수는 흐느꼈다. 고통은 그의 가슴에 더욱 깊이 새겨졌다. 준호 씨, 저는 당신을 끌어내릴 뿐이에요. 다시 모습을 드러낼 힘이 없었어요. 저는 짐이 될 뿐이에요. 그게 엄마가 너에게 한 말이야? 그가 물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것은 확인이었다. 그는 부드럽게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이끌었다. 너에게 상처 준 사람은 누구든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가 말했다. 지수야, 아가, 너니? 박 여사가 문을 열고 내다보자 두 사람은 서로에게서 떨어졌다. 그녀는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준호 씨? 그 여인이 숨을 헐떡였다. 아, 지수를 데려다 줬습니다. 이모. 할머니. 작은 아이가 그녀의 다리를 안았다. 준호는 아이를 눈살을 찌푸리며 바라보았다. 왜 이 아이의 얼굴이 익숙할까? 그는 숨을 헐떡였다. 아이는 안으로 숨었다. 그의 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다. 심장이 요동치는 소리만이 들렸다. 아직 당신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준호. 지수가 그의 뒤에서 말했다. 그는 스스로를 진정시키기 위해 눈을 세게 감았다. 그는 이성을 잃었다. 준호 씨, 저는 당신을 속인 적 없어요. 그는 눈을 뜨고 곧바로 눈물을 흘렸다. 왜 이걸 나한테 숨겼어, 지수?
아가, 이건 나에게 너무 불공평해. 네가 아플 때 함께 해줄 기회를 빼앗았어. 내가 아버지 노릇을 할 권리마저 빼앗았어. 하느님, 난 너에게 화조차 낼 수 없어. 그가 힘없이 말했다. 그는 화를 내고 비난하고 싶었지만 결국 상처받을 힘조차 없었다. 이름이 뭐예요? 그는 지수의 젖은 뺨을 닦아주었다. 김민준 알렉산더. 김민준 알렉산더. 내 성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지 않을 거야. 그가 덧붙여 말했다. 지수야, 무슨 일인지 나에게 설명해 줘. 그때 박 여사가 묻자 지수는 입을 꾹 다물었다. 네가 마음이 변해서 준호와의 결혼을 취소했다고 했을 때 나는 너를 그냥 두었어. 나는 그를 너무 안쓰럽게 생각했어. 그가 너를 찾아왔을 때 나는 네가 뉴욕에 있고 아들이 있다고 말할 뻔했어. 하지만 네 결정이 나에게 더 중요했어. 준호는 내일 다시 오겠다고 말했다. 민준이는 방에서 잠들어 있었다. 아이는 아까 겁을 먹어서 준호도 아이와 얘기하려 하지 않았다. 엄마, 그냥 내버려 두자. 이게 내가 병원에 입원한 것과 관련이 있나요? 엄마는 어떻게 그렇게 빨리 치료받을 수 있었는지 아직 말 안 해줬잖아요? 그때 준호랑 헤어졌다면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임신한 것도 숨겼고. 어머니가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그녀는 시선을 피했다. 늦었어요, 엄마. 이제 자요. 네가 준호랑 연애할 때 그는 대학생이었어. 그는 너를 절대 다치게 하지 않겠다고 나에게 약속했어. 네가 졸업했을 때 준호가 청혼한 것을 내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직도 기억해, 지수. 그녀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다. 얘야, 나한테 숨기는 거라도 있니? 미안해요, 엄마. 그때 김 여사님께서 저에게 돈을 제안하셨어요. 준호를 떠나는 대가로. 엄마, 미안해요. 그녀의 어머니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돈으로 내 수술비를 냈다는 거니? 엄마, 제발. 자책하지 마세요. 그건 제 결정이었어요. 저는 준호보다 돈을 선택했어요. 너 나 때문에 그랬구나. 박 여사가 힘없이 중얼거렸다. 끝난 일이에요.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저는 제 결정을 지켰어요. 너희 둘이 나 때문에 망했어, 얘야. 그녀는 어머니가 의자에 쓰러지자 부축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김 여사가 알게 된 사실에 대한 박 여사의 두려움은 엄청났다. 엄마, 아니요. 제가 우리를 망쳤어요. 제 잘못이에요. 준호에게 말할 수도 있었지만 더 쉬운 방법을 택했어요. 제가 제대로 생각하지 못했어요. 엄마, 저는 엄마가 저를 그렇게 키우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요. 제가 알았다면 수술받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저를 내버려 두셨어야 했어요. 어머니가 울면서 말했다.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김 여사님께 돈을 갚을 거예요. 제가 일할 거예요. 우리에게 시골에 땅이 있잖아요. 그거 팔 거예요. 연금도 있고 저축도 있어요. 당신이 그를 싫어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하지만 더더욱 지수씨, 당신이 그분의 돈을 사용했다는 것을 참을 수 없어요. 그날 밤은 무거웠지만 동시에 그녀의 가슴에서 큰 가시가 빠져나가는 밤이었다. 그녀는 당분간 제과점을 직원들에게 맡겼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민준이의 깨르르 웃음소리에 잠에서 깼다. 그녀는 일어나 문에서 멈췄다. 비행기가 오고 있어. 아, 이게 더 빠르네. 내가 이겼어. 준호가 웃으며 말했다. 그는 아이 앞에서 장난감을 공중에서 돌렸다. 민준이가 장난감 차로 그를 쳤다. 치사해. 왜 그랬어? 응? 그 남자가 아이를 간지럽혔다. 할머니, 아이가 웃으며 말했다. 여기에 아침 식사 준비되어 있어, 얘야. 박 여사가 준호에게 말했다. 그녀는 방금 부엌에서 나왔다. 이제 일어나요, 준호씨. 준호가 아이를 안았고 박 여사가 아이를 받아갔다. 먼저 드세요, 이모. 이 아이는 배고픈 것 같아요. 저는 지수씨와 함께 먹을게요. 그들이 눈을 마주치자 그는 서둘러 소파에 있는 꽃다발을 가져왔다. 그녀는 갑자기 당황했다. 안녕하세요. 죄송해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고마워요. 여기까지 와주셔서.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꽃다발을 받았다. 내 눈에는 항상 예뻐, 지수. 준호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녀의 심장은 익숙한 방식으로 설레었다. 그녀는 박 여사 옆에 앉았다. 민준이는 식탁에 앉아있다가 갑자기 준호의 무릎으로 옮겨 앉았다.
벌써 그렇게 친해진 건가? 그녀는 눈살을 찌푸리며 중얼거렸다. 어제도 아빠랑 장난감으로 놀면서 사이 좋았어. 어머니가 말했다. 아빠? 지수의 귀에는 그 말이 계속해서 울렸다.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 믿을 수가 없어.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녀와 준호는 다시 서로를 바라보았고 그녀는 부끄러워하며 시선을 피했다. 준호 씨, 아이가 무겁지 않아요? 제가 잠깐 안을게요. 박 여사가 말했다. 아들과 함께 있고 싶어요, 이모. 만약 괜찮다면 여기서 지낼게요. 지수는 그의 말에 입을 쩍 벌렸다. 아이고, 문제될 거 없단다. 우리한테 방 하나 있어. 알다시피 예전에는 여기서 지냈었잖아. 그녀는 더욱 주저앉았다. 천천히 해, 얘야. 어머니가 물 한 잔을 그녀에게 밀어주었다. 준호는 부드럽게 웃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지수 씨와 먼저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괜찮아. 민준이가 너를 더 잘 알게 되려면 너도 여기 지내도 돼. 무슨 말이에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박 여사가 아무리 팔꿈치로 찔러도 그녀는 이야기할 힘이 없었다. 그래서 박 여사가 대신 설명했다. 그녀는 아이를 낳은 지 몇 달 만에 뉴욕으로 떠났다. 지수는 3년 동안 뉴욕에서 제빵사로 일했다. 준호는 그 남자의 반응을 살폈다. 그의 표정이 진지해지자 그녀는 침을 꿀꺽 삼켰다. 할머니, 쉬, 민준이가 소리쳤다. 아이고, 제가 준호씨, 당신이 둘이서 먹어요. 그녀의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나갔다. 내가 또 뭘 알아야 해, 지수? 준호가 턱을 꽉 다물고 물었다. 엄마, 아직 제가 말하지 않은 것이 있나요? 너도 알다시피 나는 네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어. 너에게 다시 나를 받아들일 준비를 할 시간을 조금 더 주려고 했어. 하지만 내 인내심은 한계가 있어, 지수. 내일 당장 여기로 이사 올 거야. 그리고 내 자신을 너에게 밀어넣을 거야. 그녀는 놀라 숨을 헐떡였다. 혹시 잊은 건 아니죠? 우리는 헤어진 게 아니에요. 당신이 우리 결혼식 날 저를 떠났을 뿐이지 우리는 헤어진 게 아니에요. 미안해요, 준호 씨. 알아. 하지만 나에게 보여줘. 그가 일어나 그녀 옆자리로 옮겨 앉았다. 그가 그녀의 뺨을 쓰다듬자 그녀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단 한 가지 부탁할게. 만약 내 용서를 원한다면 날 다시 사랑해줘. 남자가 속삭였다. 그의 눈에는 애원이 가득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저는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멈춘 적 없어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준호. 그녀는 그의 뺨에 있는 손을 잡았다. 그때 제 마음이 혼란스러웠어요. 당신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어요. 저는 이미 제가 당신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저는 당신이 돈을 받은 것에 대해 화내지 않아요. 박 여사를 위해서 그랬으니까요. 제가 싫은 건 이 모든 것을 저에게 숨겼다는 거예요. 저는 당신 곁에 있을 수 있었을 텐데. 저는 당신의 오른팔이에요. 지수. 당신의 미래 남편. 당신 아이의 아버지. 아가, 다음에는 저를 믿어줘요. 미안해요, 준호 씨. 제가 너무 바보였어요. 제대로 생각하지 못했어요. 제 감정에 너무 휩쓸렸어요. 저는 엉망진창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준호 씨, 미안해요. 그녀는 흐느꼈다. 쉬. 그런 말 하지 마. 스스로를 더 벌 주지 마. 아가, 넌 충분히 고통받았어. 나랑 나눠줘. 제발. 다른 모든 것보다 너를 선택할 거야. 또다시. 나는 오직 너만을 사랑했어, 지수. 제발, 나와 함께 있어줘. 그녀는 계속해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그녀의 허리를 끌어당겼다. 그녀는 그 남자의 품에 안겼다. 더 잘할게요. 준호 씨, 약속할게요. 이번에는 더 잘 사랑할게요. 당신을 제대로 사랑할게요. 당신이 없는 것은 견딜 수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것도. 아가, 다시 기회를 줘서 고마워. 저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마워요. 그녀는 목이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이모, 두 번째로 지수의 손을 다시 청할게요. 저는 다른 사람을 사랑한 적 없어요. 엄마가 한 일에 대해서도 사과하고 싶어요. 하지만 이모는 아셔야 해요. 저는 화나지 않았어요. 이모가 이제 건강해지셨다니 안심이에요. 반대편에서 준호가 초조하게 말했다. 제가 사과해야 해요. 저 때문이 아니었다면 지수씨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었을 거예요. 이모네가 망할 일도 없었을 거고요. 돈 때문에 제가 엄마에게 돈을 갚을게요.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세요. 엄마도 잘못했어요.
엄마는 상황을 조작했어요. 이모, 저는 지수를 보호할 거예요. 제 엄마에게서도요. 다시는 그런 짓을 하게 두지 않을 거예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를 원망하는 건 싫어. 저도 엄마고 최대한 상황을 이해하고 싶어. 준호야, 내 엄마와 사이가 안 좋으면 지수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니? 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김 여사님께 손주가 있다는 거 아세요? 저는 아직 그분께 알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아직 그분을 용서할 수 없어요. 그 문제에는 더 이상 간섭하고 싶지 않아요. 저에게 중요한 것은 제 딸과 손주가 잘 지내는 것이에요. 준호 씨, 약속해 줄 수 있나요? 물론이죠, 박 여사님. 그냥 엄마라고 불러, 얘야. 그럼 지수가 좋은 남자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 네가 그녀에게 상처를 주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알아. 나도 너희 둘이 헤어졌다고 했을 때 아쉬웠어. 네가 결혼식에서 도망쳤다는 것은 몰랐어. 그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준호야, 고마워. 너는 지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걱정 마. 너희 둘이 문제가 생기면 나한테 일러줘. 우리 둘이 맞설 거야. 그의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다. 그는 그 여인을 안았다. 하지만 얘야, 내 엄마와도 얘기해봐. 내 손주가 할머니에게 화내는 아이로 자라는 건 원치 않아. 아이를 위해서라도. 네, 엄마. 저는 엄마 복도 많네요. 그가 중얼거렸다. 그가 포옹에서 벗어났을 때 그는 문가에 민준이를 안고 있는 지수를 보았다. 그는 여전히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차 뒤에서 여행 가방을 꺼냈다. 그는 그들과 함께 이사 올 예정이었다. 그가 자신의 저택으로 이사 가고 싶어 했지만 민준이가 환경에 익숙해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저는 가게에 먼저 갈 거예요. 사업을 이제 막 시작해서 더 집중해야 해요. 지수가 말했다. 제가 태워다 줄게요. 엄마랑 민준이랑 같이 장 보러 가도 되고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마세요. 준호 씨는 저희 하인이 아니에요. 저를 하인으로 부려도 좋아요. 저는 좋아요. 저에게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녀는 눈을 흘겼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다. 당신 회사는요? 당신은 여전히 사업가잖아요. 여기서 일할 수 있어요. 아가, 몇 년 동안 당신을 잃었잖아. 너무 보고 싶었어. 제발 나를 위해 이런 일을 하게 해줘. 나에게 의지해도 돼. 아이는 깨르르 웃으며 그의 얼굴을 만졌다. 그와 지수는 함께 웃었다. 엄마, 준호 씨랑 장 보러 갈 거래요? 지수가 어머니에게 일렀다. 어휴, 준호 씨 제 투표는 다 했어요. 굳이 잘 보일 필요 없어요. 당신을 알아요. 나중에는 여기 집세까지 내줄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낼게요, 엄마. 제가 냈어요. 그가 진지하게 말했다. 지수는 그가 어머니를 부른 방식에 숨을 헐떡이며 박 여사를 비난하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어머, 왜 그래요? 준호 씨는 제 아들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만 제 사위로 받아들일 거예요. 박 여사가 즉시 방어했다. 그의 미소는 더욱 넓어졌다. 지수를 달콤한 레시피에 데려다준 후 그는 박 여사와 민준이를 쇼핑하게 했다. 그의 가슴은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찼다. 마치 그의 마음에 남아있던 상처가 치유되는 것 같았다. 한준호 씨, 메뉴가 너무 비싸요. 그 여인이 중얼거렸다. 엄마, 뭐든지 주문하세요. 민준이는 알레르기 있나요? 아니요, 얘야. 지수 씨가 놀랄 거예요. 그는 웃었다. 그는 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했다. 내 아들은 어디 있을까? 그가 민준이에게 턱받이를 채워주며 말했다. 아빠. 아이가 웃었다. 그는 자리에 굳어버렸다. 엄마, 들었어요? 그가 소리쳤다. 지수가 그를 가리켰다. 어머니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의 입이 벌어졌다. 숨이 막힐 것 같았다. 준호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정말요? 그가 겨우 말했다. 아빠. 맛있어. 준호. 얘야, 너 울고 있구나. 그는 정신을 차렸다. 눈물을 닦았다. 엄마, 그냥 너무 행복해서요. 그는 아이의 머리 꼭대기에 입을 맞췄다. 준호 아들. 그들의 테이블 앞에 김 여사가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는 멈칫했다. 김 여사는 민준이를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박 여사를 돌아보았다. 박 여사님, 건강 괜찮으시죠? 함께 드세요, 김 여사님. 박 여사가 초대했다. 그는 놀랐다. 얘야, 괜찮니? 준호는 일어나 어머니를 위해 옆 의자를 당겼다. 그는 추가 주문을 했다. 이 아이는 누구야? 박 여사님 손주세요? 우리 손주? 맙소사. 김 여사가 숨을 헐떡였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이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어떻게? 몇 살이야? 올해 8월이면 3살이에요. 3살. 그럼? 네, 김 여사님. 그때 지수가 임신했어요. 할머니, 맛있어. 주스. 그녀의 어머니가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다. 죄송합니다. 잠시 이 상황을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해요. 그녀는 화장실로 달려갔다. 준호 씨, 우리가 먼저 가는 게 좋겠어요. 엄마랑 얘기해서 좀 풀어나가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엄마를 데려다 줄게요. 벌써 가려는 거야? 최소한 얘기라도 할 수 있을까? 박 여사님, 그녀의 어머니가 그들을 쫓아왔다. 지수 씨와 얘기할 시간이 되면 좋겠어. 준호는 한숨을 쉬었다. 그의 마음은 아직 어머니에게서 풀리지 않았다. 하지만 민준이를 위해서는 자신을 분노에 사로잡히게 하고 싶지 않았다. 지금 당장 집에 갈 거야. 지수야, 내 앞에서 직접 얘기해줘. 여전히 내가 내 신부 들러리 될 거지? 절대로 날 잊으면 안 돼. 반대편에서 수민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예전처럼 지수만 가게에 남았다. 그녀는 직원들을 먼저 보냈다. 그날의 재고 정리를 마쳤다. 준호 씨랑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직 많아. 하지만 그는 변하지 않았어. 우리는 서로 사랑해. 나는 우리가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하기 위해 그와 결혼하고 싶을 뿐이야. 적절한 시기를 찾고 있어. 너무 행복해. 그녀는 갑자기 흐느꼈다. 내 모든 바보 같은 짓에도 불구하고 준호 씨, 너 정말 운이 좋아. 그 모든 일이 일어난 후에도 그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잖아. 그녀는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가게를 닫기 위해 작별 인사를 했다. 문이 딸랑거리며 소리가 났다. 죄송합니다. 문 닫습니다. 지수 씨. 그녀는 눈을 휘둥그레 떴다. 김 여사님, 여기서 뭐 하세요? 그녀 뒤에서 준호도 들어왔다. 그녀는 그 남자를 의아하게 바라보았다. 김 여사가 무릎을 꿇자 그녀의 주의가 그 여인에게로 향했다. 엄마, 일어나세요. 그녀는 숨을 헐떡였지만 김 여사는 고집을 부렸다. 아가, 나를 용서해줘. 인정할게. 그때는 너를 싫어했어. 내 아들을 위해 원했던 여자가 아니었어. 엄마, 사과하러 오신 줄 알았는데 준호가 말했다. 네 얘야. 지수야, 모든 것에 정말 미안하다. 내 상황을 이용했어. 그럴 권리도 없는데 참견했어. 박 여사님께서 돈을 갚으려고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 제발 그러지 마. 엄마의 상황을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엄마가 건강해지셔서 감사해. 지수는 들은 것에 얼어붙었다. 제발 저를 시어머니로 받아주세요. 민준이의 할머니로요. 아가, 그때 네가 임신했다는 것을 몰랐고 손주가 생길 줄도 몰랐어. 정말 미안하다. 그녀는 그 여인을 일으키려 했지만 그 여인은 움직이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는 직접 무릎을 꿇고 그 여인과 시선을 맞췄다. 지수씨, 뭐 하는 거예요? 준호가 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세상이 거꾸로 돌아간다 해도 당신은 제가 사랑하는 사람의 엄마예요. 우리 아이의 할머니고요. 김 여사님, 당신의 돈이 아니었다면 저는 엄마를 다시 볼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때는 진심으로 당신을 돕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단다. 아가, 나는 네가 그때 취약하다는 것을 알았고 너를 조작했어. 그건 이기적이고 끔찍한 짓이었어. 내가 한 일들이 정말 부끄럽다. 그녀는 계속해서 흐느꼈다. 김 여사님, 제가 엄마라고 불러도 될까요? 엄마, 그녀는 대신 대답했다. 김 여사는 계속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꼭 안았다. 네, 물론이지. 고맙다, 지수. 그녀는 준호에게 마음 편히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다시는 그를 떠나는 실수를 하지 않을 것이다. 몇 달 동안 준호는 그들과 함께 살았고 매일 가족으로서 더 가까워졌다. 김 여사도 민준이를 만나러 방문했다. 결국 김 여사가 그들을 저택으로 이사 오라고 요청했다. 박 여사님, 원하시면 가끔 저희랑 어울려요. 그녀가 박 여사에게 초대했다. 오, 좋아요. 우리 아가씨처럼 살아봐요. 좋아요. 어때요? 우리 바구니 찾아볼까요? 그녀는 목이 메었다. 그들은 그녀를 놀렸다. 아니, 안 돼요. 남편 귀신이 저를 괴롭힐 거예요. 제 생각에는 제 고인이 된 남편은 문제없을 것 같아요. 지수는 두 사람의 이상한 대화에서 벗어나 커피 한 잔을 들고 발코니로 갔다. 민준이는 준호의 무릎에서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커피를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고마워요, 아가. 내가 아이를 안을게요.
준호 씨, 당신은 타이핑에 집중하세요. 괜찮아요. 윤서 씨가 가게에 무료 광고를 제안했어요. 민망하지 않을까요? 그녀는 유명인이고 돈 한 푼 받지 않고요. 그거 싫어요? 혹시 나중에 당신이 대가가 되는 건 아니고요? 그녀는 나지막이 말했다. 두 사람이 결혼할 뻔했다는 것을 기억할 때마다 그녀는 여전히 질투심을 느꼈다. 만약 그녀가 더 늦게 돌아왔더라면 그들의 결혼은 성사되었을까? 지수아가 무슨 생각해? 준호가 물었다. 바보 같았어요. 거의 황금을 잃을 뻔했어요. 다시는 당신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바보라고 부르는 거 싫어. 하지만 다시는 날 떠나지 마.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함께 할 거야. 이제 키스해줘. 엄마, 아빠, 키스. 그들은 민준이에게 함께 웃었다. 그리고 아이의 양쪽 뺨에 입을 맞췄다. 지수의 마음속에는 그 남자를 위한 서프라이즈를 계획하고 있었다. 나 괜찮아 보여요? 그때 준호가 초조하게 물었다. 그의 어머니는 그의 넥타이를 매만져 주었다. 넌 정말 멋져, 얘야. 그녀는 민준이의 생일 파티에서 모두가 바쁜 동안 그에게 줄 서프라이즈를 준비하기 위해 그의 공범이었다. 그녀는 방에서 잠시 준비했다. 이걸 두 번째로 하는 건데 아직도 긴장돼. 다시 말하지만 준호 씨, 나는 너희 둘이 잘 돼서 기뻐. 걱정할 필요 없어. 지수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해. 알아요, 엄마. 그리고 저도 지수를 훨씬 더 사랑해요. 그는 작은 검은색 상자를 주머니에 넣고 정원으로 향했다. 그는 지수가 윤서와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좋은 친구가 되었다. 익숙한 음악이 흘러나오자 그 여자가 그를 맞이했다. 준호 씨, 그녀가 속삭였다. 아가, 모든 것에 고마워.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한 번 실수해서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 당신의 신뢰를 저버렸어요. 그런데도 당신은 여전히 저를 사랑해요. 어떻게 당신의 사랑에 필적할 수 있을까요? 비교할 필요 없어, 아가. 그냥 나를 다시 사랑해줘.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질게요. 그가 말했다. 약속할게. 내 마음이 혼란스러워도 다시는 당신에게 숨기지 않을 거야.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지 않을 거야. 네, 아가, 제가 당신의 가장 큰 동맹이야. 당신과 함께 싸울 거야. 당신을 위해 싸울 거야. 그가 그녀의 뺨을 쓰다듬자 그는 거의 눈을 감았다. 정말 사랑해요. 준호, 뭐 하는 거예요? 그녀가 소리쳤지만 하객들의 환호성에 묻혔다. 친구 수미는 비명을 질렀다. 준호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그는 그 여자를 안고 일으켰다. 아가, 이건 내가 해야 하는 일인데. 그가 수줍게 말했다. 내가 당신에게 무릎 꿇어야 하는데. 주변에서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오, 왜요?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왜 제가 프러포즈하면 안 돼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잠시 후 그는 무릎을 꿇고 반지를 꺼냈다. 제가 할게요, 아가.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네, 준호 씨. 항상 네예요.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도 그들은 결국 교회에서 결혼하게 되었다. 그리고 모든 아픔과 실수 속에서도 치유와 용서가 있었다. 준호와 지수에게는 그것이 시간의 시험이었고 그들은 그들의 사랑이 그것을 극복할 만큼 충분히 강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더욱 강한 사랑을 위한 두 번째 기회. 그리고 두 번째 기회에서 결혼식이 성사되었다. 몇 년 후 민준이는 이제 형이 되었다.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랑은 승리했다. 아마도 진정으로, 그리고 조건 없이 사랑할 줄 아는 마음, 기다릴 줄 알고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용서할 줄 아는 마음에 대한 보상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결국 준호가 자신의 상이라는 것에 매우 감사했다. 채널 주인, 저희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